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형 집에 다녀오신 어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어머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쩌겠어요. 제가 여기저기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냔 말이야.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이야.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니가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내리치셨어요. 답답한 마음에 형과 형수님을 만나고 왔는데 어머니와 저는 형과 형수님에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정말 급했기에 형과 형수님을 찾아갔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형과 형수님에게 너도 네 동생 형편 잘 알지 않니? 마누라도 집 나가고 혼자 애 둘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형편에 지금 네 아버지 병원비까지 한두 푼이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작은 애 혼자 감당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동생은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어느 날은 빵 한 개로 배를 채우면서 네 아버지 병원비 내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네가 우리 집 맞이인데 너도 좀 도와야 할 것 같다. 어머니가 형과 형수님에게 거의 빌다시피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말에 형은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 한마디도 안 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형수님이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도 돈 없어요. 지금 장사도 잘 안 돼서 하루하루 겨우 밥만 먹고 살고 있어요. 형수님이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형수님의 말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우리 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알기로는 니들 장사 잘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도 보니 사람이 바글바글 하던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어쩌다가 장사 잘 되는 날 오셔서 그런 거지. 하루 종일 팔이 날릴 때도 많아요. 형수님이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말을 했고 그렇구나. 그럼 니들이 빌려간 돈이라도 돌려주거라. 니들이 그때 장사한다고 돈 빌려갔었잖니? 그 돈 마련하느라고 니들 아버지가 있던 땅까지 팔아서 줬잖니? 근데 이제는 돌려줘야겠다. 그때쯤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어머님, 제 말뜻 못 알아들으셨어요? 저희 지금 돈 없다고요. 돈 없다는데 자꾸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돈은 저희한테 아버님이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 돈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형수님이 화가 난 채 말을 했는데요. 큰애 너도 니처럼 같은 생각이냐? 어머니가 형에게 물었지만 형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형을 보며 어머니가 그 돈 빨리 갚아. 니들이 안 갚으면 나도 소송할 거다. 내가 여기저기 다 알아봤어.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도 있고. 어디 한번 해보자.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살면 그만이니까.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시끄럽고 빨리 돈이나 갚아.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하며 저를 끌고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형네 부부가 있어요.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 어머니가 계신 곳에 아이들을 맡기고 저는 고시원에 살면서 택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으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로 인해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집안 생활비와 아버지 병원비까지 정말 힘든 나날이었고 택배 일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에 카드 현금 서비스에 이리저리 대출을 받았던 것이 결국 한꺼번에 터져버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형에게 가서 아버지 병원비만이라도 보태라고 했지만 형과 형수님은 절대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사실 형과 형수님은 충분히 먹고 살만 했는데 왜 그렇게 악랄하게 행동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이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를 살살 꼬드겨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까지 어머니 몰래 다 팔아서 가져갔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형과 형수님은 결국 돈 한 푼 보태지 않고 어느 날 형수님이 전화를 해서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는 말과 함께 우리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한다. 네 아버지한테 돈 빌리러 올 때는 아주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아부를 떨어댔다고 하던데 이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해버리는구나. 니네 아버지가 문제야. 그 땅을 왜 팔아서 그 썩을 것들을 주고 그 지랄이냐고. 우리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어머니는 그 뒤 틈틈이 닥치는 대로 일도 하셨고 우리 아이들까지 돌보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져 내렸는데요. 내가 조금만 잘 살았어도 우리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으셨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강하셨어요. 그런 어머니 때문에 제가 지금껏 버텨온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택배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기 회사로 어떤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 15일 날 땡땡 아파트로 배송 갔던 사람이 현수 기사님 같은데 그날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제게 물었는데요. 무슨 일이요? 제가 무슨 실수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사님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는데 알려드린다고요. 급한 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고객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저한테 그분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회사에서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제가 급히 전화를 했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15일 날 일로 회사에서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물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기사님, 그날 혹시 땡땡 아파트 근처에서 무슨 일 있으셨죠? 무슨 일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날 저녁 그 아파트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남자가 물었는데 뭔가를 알아내고 싶은 눈치였고 남자의 물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는 아, 그 외국인이요? 참, 그분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날 구급차 타고 가시는 것까지는 봤는데 제가 워낙 바빠서 잊고 있었네요. 기사님이 맞군요. 찾았다. 남자가 기쁜 목소리를 외쳤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택배 배달을 위해 그 아파트 근처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외국인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깜짝 놀라서 우선 바르게 눕히고 119에 신고를 했고 급한 마음에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갔을 때 배운 적이 있었기에 기억을 더듬어서 신속하게 심폐소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도 오래전에 해본 거라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때는 그 외국인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제 온몸에도 식은땀이 잔뜩 흐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119 구급대원들이 왔고 구급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며 저는 밀린 일을 해야 해서 다시 급히 일을 하러 갔었는데 그분이 다행히도 의식을 찾았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기사님 덕분에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셨다면서요? 아, 제가 전에 배운 적이 있어서 급한 상황인 것 같길래요. 하면서도 잘 하고 있는 건가? 걱정도 됐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덩달아 기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날 119 구급 대원들이 택배 회사 이름을 말해줘서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그 도움 받으셨던 분이 기사님을 좀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저를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아니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죠. 바쁘시겠지만 시간 좀 내주세요.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셔서요. 꼭 찾아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안 만나주시면 제가 혼나요. 부탁드릴게요. 남자가 제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일요일에 쉬긴 하는데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그럼 제가 약속 시간 정해서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외국인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 외국인 옆에 한국 남자분이 같이 계셨고 통역을 해줬어요. 그 외국인이 떠듬떠듬 한국어를 하긴 했는데 고맙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그 외국인이 상당히 큰 외국계 기업 아시아 사업부 본부장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은퇴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통역관 말로는 그동안 정말 건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통역관이 외국인 남자의 말을 통역해줬고 감사 인사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혹시 제가 도움될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돕고 싶습니다. 통역관이 통역해줬지만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이 제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저는 딱히 없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될까요? 통역관이 다시 물었고 네? 뭘 알아서 하신다는 건지. 기사님은 지금 그냥 어안이 벙벙하시겠지만 엄청난 일을 해내신 거예요. 이분이 그냥 보통 외국분이 아니세요.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런 분을 살리신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회사 쪽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로 확인한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그 통역관이 다시 찾아와서는 저희가 택배회사에 알아보니 기사님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던데 저희가 그 병원비를 좀 보태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네? 아닙니다.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몇 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저라고 왜 안 받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를 보던 그 통역관이 우선 본부장님과 상의를 해보고 어떻게 도와드릴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말을 하고는 돌아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 통역관과 함께 외국인이 다시 찾아왔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참 바른 분이시라고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힘들게 사신다는 소리 들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꼭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전 진짜 괜찮은데 제가 다시 말을 했지만 기사님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사님 평소 원하던 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통역관이 다시 제게 말을 했어요. 그런 통역관에게 글쎄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제가 뭘 바라고 한 일도 아니라서요. 라며 제가 순간 멋쩍게 웃고 말았는데요. 그런 제 말에 통역관이 그 외국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외국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건 우선 아버님 병원비랑 카드빚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갚으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제가 거절했지만 우선 받으세요. 지금 많이 급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서 빚독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만 다 해결되셔도 한결 편하시잖아요. 라며 돌아갔는데요. 그런 두 사람이 멀어져 갈 때까지 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때 저는 체면 치레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 병원비와 채무를 전부 갚았고 그때부터 제 삶에 조금씩 숨통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 한동안 조용한 듯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얘, 이 앞에 비어있던 집 하나 있었잖니? 왜? 그 꽤 넓었던 집 말이야. 거기에다 누가 집을 짓는 모양인데 아주 어마어마한가 보다. 덤프트럭 몇 대씩 왔다 갔다 하고 동네가 아주 난리다. 집을 으리으리하게 짓는 모양인데 다들 구경 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뭐 2층 집으로 짓는다는데 집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구나. 이 시골에 누가 내려와 산다고 이렇게까지 짓는지 모르겠다. 아유 우리도 그런 집에서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 저런 사람들은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저런 집에 사는 건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부러운 듯이 말을 했는데 저도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어머니께 다시 전화가 왔는데 얘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잔뜩 놀란 채 물었어요. 왜요? 또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 안 좋아지셨대요? 그때 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기에 잔뜩 긴장한 채 물었는데요. 제 말을 듣던 어머니가 아니 이게 무슨 기절 초풍할 일이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 몰랐던 거야? 내가 이 앞에 집 짓는다고 했잖니?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그거 우리 집이라고 하던데 너 진짜 몰랐던 거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집 다 완공됐다고 다음 달부터 들어오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이라뇨? 누가 그래요? 거기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러더구나. 네 이름 대면서 집 다 완공됐으니까 다음 달부터 들어와서 살라고. 얘 이게 무슨 일이니 그래? 너 그 집 못 봤지? 집이 진짜 어마어마해. 살아생전에 그런 집에 살아나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근데 진짜 맞는 거냐? 난 꿈만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고는 오랜만에 그 통역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잘 지내셨죠? 그렇지 않아도 집이 다 완공됐다고 하던데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안에 가전제품이랑 이것저것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몸만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라며 정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집이 진짜 우리 집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전에 하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수소문 끝에 기사님 본가에 방문했었는데 기사님 어머니께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가족들하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작은 가게도 하나 마련해줘서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게 되었어요. 맨날 시달리던 빚도 없어지고 아버지 병원비 걱정도 없어지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 어머니와 아이들이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그 집에 들어갔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형에게 전화가 왔고 너 요즘 먹고 살만 하다면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어쩐 일이야? 제가 쌀쌀맞게 물었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어? 집이 어마어마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형이 놀란 듯 물었고 그렇게 됐어. 너 로또 당첨됐냐? 아니고서야 너 같은 애가 그리 될 리가 없잖아. 그러게 로또 당첨이나 같은 거지. 제가 지나가는 듯이 그 말을 해버렸는데 그래? 대박이네. 야 형제 좋다는 게 뭐냐? 너 로또 당첨됐으면 이 형한테도 연락을 했어야지. 왜? 형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왜 내가 형한테 연락을 해야 해? 형 기억 안 나? 어머니가 아버지 병원비 좀 보태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 나 같았으면 절대 연락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대단하다 대단해. 제가 한심한 듯이 말을 했지만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뿐인 형제 아니냐?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왜 연락한 거야? 나 바쁘니까 그만 끊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요즘 진짜 힘들어. 네 형수가 누구한테 듣고 투자한다고 여기저기 빚까지 끌어다 나 몰래 무슨 주식을 왕창 샀다는데 그 회사 상장 폐지돼서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됐어. 완전 쫄딱 말아먹었어. 진짜 미치겠다.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부모님이랑 너한테 잘할게. 그리고 나 네 형수랑도 이혼할 거야. 내가 그동안 저런 여자랑 살았다니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런 형에게 형이 이혼을 하던 말던 난 모르는 일이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마.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형은 그 뒤에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모양인데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거라. 우리도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때 네 처가 그러지 않았었니? 우리가 한 번만 더 찾아가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우리도 그럴 거야. 어머니도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 형과 형수님이 찾아와서 빌어댔는데 그렇게 찾아온 거 보니 이혼한다는 말도 다 뻥인 것 같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니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린 거죠. 그런 형과 형수님에게 당장 나가. 니들 얼굴 보면 내 속까지 안 좋아.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아깝다 아까워. 이런 정신 나간 놈아.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형과 형수님이 갑자기 우린 이대로 못 가. 그러니까 좀만 도와줘. 이렇게 대저택에 살면서 그걸 못 도와줘? 로또 당첨된 거 조금만 나눠주면 되잖아. 어차피 공짜로 생긴 돈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댔어요. 그 모습에 어머니가 혀를 찼는데 너 네 아버지 병원 한번 와본 적 있어? 네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소리를 치시다가는 진짜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모습에 형과 형수님이 혼비백산했는데 지금껏 땡깡 피우면 아버지가 다 해줬기에 그럴 거라고 확신한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동안 일을 갈고 살았거든요. 형 부부만 보면 치를 떨 정도였어요. 결국 형과 형수님이 주례랑을 쳤는데 그 뒤에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는지 몰라요. 야 진짜 한 번만 도와줘라. 네 형수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 라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주식으로 얼마나 말아먹었는지 어마어마했나 보더라고요. 여기저기 돈까지 빌렸다는데 빌려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개주였다는데 그 개돈까지 다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니까요. 하물며 형수 친정 가족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고 하는데 형수가 꽤 잘 나가는 줄 알고 가족들도 다 빌려준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쫄딱 망했다고 하는데 심보를 그렇게 쓰니 잘 될 리가 없겠죠. 아니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더니 또 한 번은 너 택배할 때 쓰던 차라도 나 주면 안 되겠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팔고 없다고 했더니 인정머리도 없는 인간,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지켜볼 거야. 악담이란 악담은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조차 하지 않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어머니 치아도 새로 해드렸는데 고기도 제대로 못 씻던 어머니가 고기도 잘 드시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형과 형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생 착하게 살지 그랬냐?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도와주신 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정말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이제는 숨통도 좀 튀었고 거기다 우리 아이들 학자금까지 지원해주신다니 제가 평생을 다 갚아도 못 갚을 것 같네요. 그때 제게 그 통역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고마우시면 아이들 잘 키워서 꼭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달라고 하셨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그 말에 제가 그만 울컥하고 말았네요.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도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이었으니 도움을 받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이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잘 키워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달 큰 금액은 아니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